멋있어. 약간 밥 먹고 술이 들 깨가지고. 아, 뭔 소리야. 네,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할 장소는 서울시립과학관을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서울시에서 북서울미술관에서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이어지는 그 친환경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에 정류장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시간을 보고 맞춰서 딱 타고 같이 이동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심지어 무료로 운영한 거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해봅니까? 네. 그럼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과학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버스 탑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버스를 탑승을 했고요. 굉장히 이 친환경적인 흔들림. 뭔 소리 나는 거죠? 되게 차가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할 때까지 편안한 주행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문과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과적인 장소에 들어왔고요. 네, 티켓을 발권을 했는데 여기는 티켓도 이제 이런 팔찌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약간 그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입구에서 찍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맞게 붙여주면 되고. 클럽 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럼요.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립과학관에 있는 이제 B 블루 구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시립과학관은 R, B, O, G 키워드에 맞는 주제를 좀 이제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속도 레버를 밀어줘요. 저렇게 하면 추락할 때좀 부딪히기 싫을 텐데. 아니야. 빌딩들 사이로. 저거 약간 착시 현상. 착시 현상. 오케이. 네,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오전시실인데요. 오는 이제 생존, 서바이벌 근데 이거 라이프라고 돼 있지 않나요? 라이프예요. 인간을 둘러싼 물질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간, 생활 모습의 관찰 및 탐색을 통한 이해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고요. 가시죠. 소리 한번 내볼까요? 자, 앞으로 여기 한번 맞춰보자. 어때요? 펼쳐져서 우리는 자유적 팔찌와 양호 네,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실내에서 데이트 겸 놀이로 즐길 수 있는 북서울미술관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과학관에 와봤는데요. 오늘 게스트 장서연님 혹시 소감이 어땠는지? 미술관은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볼 것들이 많고 충족돼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미술관 체험 데이트 코스였던 것 같고요. 네. 서울시립과학관에서는 저희가 한 2시쯤 들어왔는데 네. 5시가 폐관인데 이때까지 저희가 놀다 갈 정도라는 좀 말 다 한 것 같은데 정말 뽕을 뽑았습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렇네요. 이게 진짜 폐관한다는 그 알림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다음에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네.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원구의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이달의 노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개관 3년차를 맞은 서울시립과학관을 소개한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시민영상 특이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립과학관이 위치한 노원구 소식입니다. 노원구에 시작된 변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곳을 방문한다고 할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거나 이제 블로그를 찾아보는데 예.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가는 길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고
네. 또 먼저 볼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체험한다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을 미리 것 예습한다. 같아요. 네, 미리 네. 예습한다. 두 분은 그리고 현재 그 예. 방송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 예.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저희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네. 한 주간의 노원구의 소식을 모아서 음. 이거 되게 관심을 갈 만한 소식이나 좀 중요했던 소식들을 전달하는 위클리 노원 뉴스 이거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위클리 원 뉴스 하고 있고 상반기 때는 MN넷의 씨름됐지마라고 이제 실용음악 관련돼서 영상을 좀 만들었었어요. 아니 그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노원 뉴스캐스트 있잖아요. 예. 저도 그 방송 들어가서 들어봤었는데 서울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멀게만 느껴지는 것 노원. 하지만 이것도 살펴보면 그럭저럭 살만한데요. 맞아요. 서울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 멀게만 느껴지는 곳 노원. 하지만 들춰보면 이곳도 그럭저럭 살만한데요. 노원 like you. 맞죠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민망하네요. 연예인이시죠? 네. 저 이거 오프닝 좋던데요. 네. 아, 네. 예. 노원의 어떤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정겹고 음. 서울답지 않은 어떤 이런 풍성한 인심들, 네, 건물들이 되게 낮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풍경들이 되게 다양해서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고 그러니까 있어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다.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게 또 네.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노원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노원의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하는 노원 뉴스캐스트의 인기 영상 좀 더 만나봐야겠죠? 6기 교육생 박선현이고요. 오늘 이렇게 나 혼자 노원 찍으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볼까요? 제가 지금 온 데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인데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뭔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고 또 제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그래도 이거 찍으려고 여기 이렇게 북서울미술관 나와서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드디어 공릉역에 내려서 지금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날씨가 좋다. 나 발 식히려고 앉아있어요. 여기를 다시 소년에 새로운 곳을 많이 가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노원역 네, 한순간에 엄청 가는 중. 영화관에 가려고 해요. 가볼까요? 이렇게 노원에서 할 거 되게 많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더 많이 놀러 가시고 혼자서 이제 나는 전시회도 갈 수 있다 이런 조금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녕. 그 지상파 프로그램 그 네, 맞아요. 제목도 예, 패러디해서 M사의 그런 패러디를
근데 좀 더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한 번에 아 이거 뭐 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활동하려면은 어느 정도 교육 기간이 필요해요? 저희 교육기간은 한 달을 네. 거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사실 처음 제작하셨을 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통과가 되신 분만 이렇게 네. 국원으로 받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각자 아이디어로 제작을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예. 여기서 오케이 하면 이제 본 방송으로 제작돼서 예, 그렇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에 비해서 특히 이 노원 쪽 분들이 뭐랄까 많은 젊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노원 유스캐스트는 마을 미디어계에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이게 강자. 젊기도 학원이나 콘텐츠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노원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같은 것들이 있죠. 대학들도 좀 있고 젊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태고요. 또 이런 것들 하나 볼 수 있을 텐데 미디어 센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서울에 미디어 지원조례, 마을 미디어 지원조례가 딱 두 곳이 있는데 네. 노원구하고 성북구입니다. 그런 정책들에 대한 지원들도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원 뉴스캐스트 제가 그 채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이달의 노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장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보통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국밥집, 맛집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시장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겨울에 생각나는 컨텐츠들로 준비하고 또 3, 4월 달에는 이제 입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탐방기, 이렇게 곧 본인이 다니게 될 대학, 노원구에 있는 대학들 이런 식으로 월별로 시청자들이 관심이 가지게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네.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달의 노원 프로 좀 봤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말씀해 주는 건 간단하게 쉬운 것 같지만 섭외하고 기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이달의 노원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를 꼭 모시고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스트분들이 보통 지인분들이 좀 많고요. 인맥을 이용해서 섭외한다. 네,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 보시면은. 네.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되게 값진 경험을 했다라는. 저도 그 감사한 채널을 경험입니다. 보니까 그 이달의 노원 거기 나오신 분께서 직접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 밑에 또 주변 분들이 너 카메라 빨 되게 잘 봤더라 하면서 막 댓글 달아주시고 딱 그 마을 미디어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좀 흐뭇하신가요? 네, 먼저는 같이 했던 게스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네. 거기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네, 재밌고 또 정겹고. 네. 노원 뉴스캐스트의 어떤 이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보면 그 팀으로서 어떤 결속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저희가 정기적인 모임을 또 갖고 있거든요. 뭐 월간에 월별 총회. 네, 월별 한 번씩 총회. 총회를 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좀 네, 사람들과 갖는 시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TBS 제작진도 부정기적으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데 딱히 그런 사실 저희가 기수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수제로? 네. 네. 그래서 기수들끼리 뭔가 그 기수만의 어떤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선배랑의 어떤 이런 끌어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밀어줌 끌어줌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럼 국장님은 연하게 몇 되지 기세요? 않을까 싶습니다. 저 5기예요. 5기. 부국장님 6기. 6기. 예. 보면 운영진도 있고 네. PD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상호 협력이라든지 논의 같은 걸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의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유를 계속 하고 또 총회마다 이제 건의사항을 받기도 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진과 PD랑 네,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 운영진하고 PD가 그리고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따로가 아니라 뭐 예. PD이면서 운영진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네네. 근데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그럼 식구가 모두 몇 명 정도예요? 저희 31명이 함께하고 31명이요? 예. 그럼 국장님 같은 경우도 투표로 뽑나요? 아니면 누가 지명을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선출되죠? 저희는 투표로 합니다. 아, 그럼 지금 선출직으로 지금 국장님 되신 거예요? 네, 근데 단일 후보였어요. 찬반 투표. 예. 네네, 찬반 투표였습니다. 뉴스캐스트는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구라도 우리가 방송국의 국장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 그 체계 아래서 방송을 함께 PD와 운영진의 역할들을 같이 나누어가면서 방송을 만든다는 자체는 운영에서도 제가 상당히 산뜻하게 봤습니다. 예. 뭐 운영진도 했다가 PD도 했다가 돌아가면서 서렸던 직능에 대해서 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쌓는다는 거는 다른 마을 미디어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원 뉴스캐스트에서 활동하기 위한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게 있나요? 뭐 병역필, 해외여행에 문제 없고 재산세 5만 원 이상 납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노원구를 좋아하고 네. 노원구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런 간단한 조건들만 가지고 있으면 네. 누구라도 와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46세 프로레슬러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가능하세요. 51세 동네 아저씨. 가능하십니다. 그 뉴스캐스트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가장 애착이 가거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나요? 더 스페셜리스트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노원에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잖아요. 네. 요즘 여러 분야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지나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네, 중학생들의 약간 미래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실 월계살롱이라는 방송을 좋아합니다. 그 노원구에 노원구민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같이 감상과 또 노원 주민분들의 참여, 독서를 독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노원 라이프가 제일 좋던데. 노원 라이프요? 행복을 전한 크리에이터 신용인입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반갑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신용인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멋지십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걸 영상 제작자로서 꿈을 꾼 게 초등학교 6학년 네. 때인데 한번 행복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영상은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때부터 업그레이드된 컨텐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광 여자 멜리텍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1학년 김은희 차수연입니다. 월계동? 노원 중에서 월계동에 있는데요. 그 버스 타면요 다 영광 고등학교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입구가 되게 큰데 거기에 영광 고등학교도 같이 등교하고 영광 여자 메디텍, 영광 중학교도 다 같이 등교를 하거든요. 초간호 임상 실무라고 이제 그게 제가 병동 간호사가 꿈이어가지고 그게 저랑 진짜 잘 맞거든요. 중학교 생활을 그만 그리워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으로 가도 다시 선택을 할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고민은 해볼 것 같은데 고민을 해도 여기를 다시 올 것 같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월계살롱의 민PD입니다. 이렇게 멋진 한내 지혜숙과 함께 읽어볼 9월의 책은요.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책은요. 통계나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런 자료들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세상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3가지 이유인데요. 이 뒤에 그 각 챕터마다 어떻게 이런 사실 충실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방법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9월의 책 팩트풀니스고요. 매달 22일 월계살롱에서 우리 함께 책 읽어요. 안녕. 서울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 멀게만 느껴지는 곳 노원. 하지만 들춰보면 이것도 그럭저럭 살만한데요. 매주 일요일 노원을 닮은 노원이 좋아하는 유일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노원 라이크 유. 노원 뉴스캐스트 6기 교육생 신용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 살게 된 지 이제 네. 1년 반 된 김예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너 중에 하나인 네가 사는 그 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 화랑대역 쪽에서 살고 네. 있습니다. 좀 추천할 만한 맛집 아니면 맛집. 데이트 장소 네 이런 곳 있나? 데이트 장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데이트는 굳이 이쪽에서 네. 어쨌든 데이트 노원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이미지 하나만 말해봐 코너. 노원 하면 고즈넉함. 네. 도심 근처가 아니라서 네, 정말 미세먼지도 살기 많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없고요. 네. 나 혼자 끼고 있는 노원의 이 플레이스를 말씀해 주세요.
요즘 공리단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예쁜 카페가 진짜 많아요. 혹시 예빈 씨가 노원의 추억이 담긴 노래 한 곡 선곡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 네. 적응하고자. 적응하고자. 네, 약간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네.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고자 여전히 자기 전에 맨날 듣는 곡이라. 아, 자기 전에 맨날 듣는 노래? 네, 조용한 노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 아, 조원한 네. 그래서 제레미 패션의 위켄이라는 제리미 노래. 패션의 위켄. 예빈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궁금해요.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네. 네, 계속 도전하면서 네. 행복하게 네. 지내는 게 제 꿈입니다. 다른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팟빵으로 송출하는데 예. 우리 노원 뉴스캐스트는 유튜브 제작 송출 같은 것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도 원래 라디오 방송을 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팟빵에서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음악처럼 들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영상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면 대부분 오디오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 아, 마을 그렇군요. 미디어가 이제 오디오, 마을 라디오도 있고요. 요새는 이제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 이런 것들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채널을 홍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나요? 뭐 이렇게 윗기수 선배분들께서 후배들한테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역 앞에서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괜찮아요, 이제? 이거 많던데. 아니요, 저희 그랬어요. 노원- 사실 그랬어요? 네, 저희 노원역에서. 네, 노원역에 현수막도 걸고요. 네. 이게 유튜브만의 홍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오프라인에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가지고 현수막도 걸기도 하고 그런 팜플렛을 나눠드리기도 오. 하고 해가지고 방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노원구의 소식을 전달하는구나. 네. 노원구에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구나라는 인식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노원 뉴스캐스트가 식구가 한 31분? 예. 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소통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얼굴과 대면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음. 뭔가 이게 잘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뤄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 직장을 가진 상황에서 마을에 재능을 기부하거나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모인 단체다 보니까 다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때때 연락이 안 될 때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시간을 조금 어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서울 미디어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7월 달에 네. 서울시도 이제 기존에 하던 마을 미디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선언 같은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늘 이게 헌신이나 봉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야, 이게 확산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겠다. 우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지원. 예. 예. 하고 싶어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관심도도 올라가고 여러 사람들이 제작하니 퀄리티도 올라가고 또 마을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교육 자기 개발할 수 지원이라든지 있고. 이런 것들에 예.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예. 예,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에는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촬영 장비들이나 장소들을 좀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뭔가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조금 더 생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두 분이 그 마을 미디어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 마을 미디어 활동의 어떤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마을을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노원에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몰랐거든요. 노원이라는 장소 그리고 곳곳에 있는 여러 시설들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조금 더 마을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고 딱 와닿고 내 마을인 것 같고 노원이다 이런 공동체의 이런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일체감들 받게 같은 되었습니다. 것들이. 저는 또 프로그램 보면서 놀랐던 게 셀럽분들도 종종 출연하시더라고요. 그 쇼트트랙 그 국가대표였던 이정수 선수라든가 네. 그 저기 현장화 탁구 감독님. 예. 아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해요, 진짜? 직접 그냥 발로 뛰시면서 이제 네. 촬영 같이 해달라 어. 이런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 같이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엄청 피력한다고 해요. 진짜 엄청 열정이 넘치게 이제 활동을 네. 하시는 분께서는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바로 또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파, 케이블 따질 것 없이 연어 프로그램 부럽지 않은 노원 뉴스캐스트의 매력.
화제 영상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는 족족 촬영인 거예요. 여기 약간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무거워요. 이게 나의 꿈이 되는 장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김민석 선수와 함께합니다. 오! 프로필 팩트체크 선수 입장합니다. 이름 김민석, 생년월일 1999년 6월 14일, 올해 나이 20살,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팀 초월 금메달, 남자 1500m 금메달, 대망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 아시아인 최초 동메달, 남자 팀 초월 은메달, 차세대 빙상 중거리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룸메이트인 곽윤기 선수에게 야 애송아 너 게임하라고 여기 왔냐? 라고 구박받고 후배 정주원 선수에게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 하는 족족 탈탈 털리는 정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 쩌리 혹시 뭐 수정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면 제가 좀 게임하는 페인처럼 들리잖아요. 게임을 하려 하면 그때 곽유기 선수가 마침 와요. 훈련을 끝나고 그때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면 게임도 잘하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잘하는 우리 김민석 선수와 오늘 방송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코너는요. 민석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코너인데요.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의 그 감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단은 국가대표라는 마크를 달았으니까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다르게 보이죠. 이 빙상장 자체가 이제 나의 꿈이 되는 장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민석 선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역사를 쓰셨잖아요. 역사를 쓴 무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다음 장소 큐! 네, 저 좀 밀어주십시오. 팀초 우리. 네. 우와, 신기록. 저 여기 지금 되게 빨리 왔어요. 김민석 선수가 밀어준 덕분에 저희가 이거 오늘 장소 이동을 빨리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시아 최초로 획득한 남자 1500m 동메달. 그럼 한번 우리 팬들 위해서 한번 우리 개봉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게 이번에 팀추얼 이게 은메달입니다. 진짜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게 약간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요. 무거워요. 정말 무거우니까 이건 그럼 제가 수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메달은 또 뭔가요? 이거는 동메달. 이게 동메달 한번 우리 팬들께 이게 아시아의 어떤 역사를 쓴 그 메달이죠. 피땀 눈물 코너인데요. 이 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그 많은 피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느 곳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하면서 이 고된 훈련을 좀 재밌게 만들어준 또 분위기 메이커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단거리 형들이 되게 진짜 정말 끼가 넘쳐요. 이게 막 시합 전인데도 막 흥겹게 노래를 틀어서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합 들어가기 전까지. 그걸 보면서 저희도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신나고 신나도. 생각나는 선수가 혹시 한 명 있어요? 저는 김준호 선수. 김준호 선수. 그 또 유망주 선수인데 유망주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게 있네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요. 김준호 선수도 이렇게 또 김민석 선수에 이어서 저희 방송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렇군요. 정말 이 피땀 눈물 코너 얼마나 우리 김민석 선수가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이 이제 헛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 태릉극장. 김민석 선수잖아요. 와, 동메달리스트.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은메달도 받으셨고요. 우와. 근데 정말 이 김민수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서 졸업식 끝나자마자 동계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아시아 최초라서 1500m. 태릉 선수촌이 이제 철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철거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태릉극장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게 태릉 선수촌이 정말 나에게 추억이고 좋은 곳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태릉극장의 원래 기획이 없어지는 태릉 선수촌을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기억들을 한번 에피소드들을 돌아보는 거 선수들을 통해서 그런 기획이었군요. 노원 뉴스캐스트의 영상을 보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요소들을 굉장히 활발히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그 태릉 선수촌 영상도 그렇고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미디어 활동 공간으로서의 그 노원의 장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선 로컬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노원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정말 좋은 곳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노원구를 대표하는 특색이 있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 이걸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랑대역 같은, 또 육사도 노원구에 있잖아요. 이렇게 노원구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이것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을 미디어가 그래도 활발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경쟁도 하기도 하고 협력도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들이 있나요? 같이 활동한다라는 게 지역에서 미디어 활동들을. 사실 세대가 조금 달라요. 네. 그분들이 이제 50대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세대 간의 어떤 시선들과 어떤 그분들이 이제 담아내는 어떤 영상들은 어떤, 로컬들은 어떤 곳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노원이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노원 뉴스캐스트처럼 젊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 또 다른 노원의 마을 미디어처럼 또 다른 시각, 세대를 넘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청년의 어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취업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인 어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경상남도 거창 사람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올라와서 한번 제2의 서울에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노원이거든요. 노원에서 제 재능, 작지만 부족한 재능이지만 그래도 기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리고 진짜 알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일단 공릉철길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주변에 살고 있지만 제가 주변에 살고 있는 곳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취업이라든가 구직 활동 시간을 좀 많이 못 쓰게 되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했다라는 이런 자기소개서의 한 문장 하나 정도는 남기는 것도 여러 스펙들보다 만큼이나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뭔가 되게 무거운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접하는 간단하고도 되게 공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취미이자 아니면 힐링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방송 일을 취미이자 힐링으로 한다. 아, 정말 부럽네요. 저는 일로 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정은경 센터장님한테 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고립과 단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일상의 변화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시민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렸는데 그런 일들을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네.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근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마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된다는 것.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사실 단절돼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속에서 미디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미디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콘텐츠들이 영상으로 뿌려지면은 이게 또 마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를 올렸더니 졸업생으로서 너무 반갑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아직도 이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추억을 다시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댓글을 남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미디어가 KBS든 MBC든 아니면 TBS도 못해요. 그거는 그 동네는 고등학교 선후배를 미디어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거. 마을 미디어가 갖는 힘이죠. 사실 KBS나 MBC나 이런 데는 우리 얘기 안 다루잖아요. 사실은 다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을 미디어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뤄준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공동체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을 미디어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각종 어떤 명소라든가 아니면 뭐 인물들 이분들 취재한 영상들을 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노하우, 섭외 노하우 어떤 게 있습니까? 노원 창업 레시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아직 이렇게 창업하시고 계셔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공감도 이제 될 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가게를 홍보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분들에게 사실 이 마을미디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요. 그냥 노원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거다. 되게 그래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이분들이 좀 그거에 인정하시고 오시는 네.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지역 밀착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노원 뉴스캐스트 이거 좀 어느 정도 해오신 거죠? 이제 역사 한 6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 좀 고치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하는 방송들을 늘 만들어 왔었고 이 로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는 1년도 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로컬스러운 그렇지만 너무 이게 재미없지 않는 방송 로컬스럽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더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외 촬영이 많이 없었던 게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트하기도 좋은 장소예요.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컨텐츠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예. 조카와 함께 가기 좋은 조카와 장소. 함께 가기 좋은 장소. 그 삼촌 캐릭터로 특화시키는 거예요. 저를. 네, 그래서 구석구석 돌면서 애랑 같이 주말마다 애를 대신 맡아서 무료로 맡아드립니다. 괜찮다. 컨셉 좋습니다. 동네 삼촌. 네. 동네 삼촌. 괜찮다.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시세요. 본인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아닌데. 예전에는 노원 뉴스캐스트가 이제 청년들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하면 1년 정도 이제 지역의 얘기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의 정책이라든지 또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내년에 노원도 전동 막 실시하잖아요. 그랬을 네. 때 그런 정책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방송에 담아내면 전파력이 높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마을을 알리고 또 함께 미디어로 소통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열정만수로 노원 뉴스캐스트의 흥행을 응원하면서 시민영상 특이점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장님, 부국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뿌잉뿌잉. 예. 뿌잉뿌잉 노원 뉴스캐스트 파이팅. 뉴스캐스트 파이팅. 서울의 구석에